전국 곳곳에서 국가정원 유치전이 뜨겁습니다. 도시 정원화를 통해 녹색도시 경쟁력을 갖춰가려는 시도들이죠. 그렇다면 국가정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또 지역사회에는 어떤 가능성을 열어줄까요? 앞서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순천만 국가정원이 월화산을 통해 지역사회 변화를 꿈꾸는 진주시에 시사하는 바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봅니다. 형형색색 꽃이 보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만듭니다. 생태와 정원이 어우러진 순천만 국가정원입니다. 여러 나라의 특색이 담긴 세계정원으로 유명하고 체험과 전시를 즐길 수 있는 테마정원도 조성돼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오고요. 걷기가 좋고요. 그리고 오면 사람들도 볼 수 있고 제일 나무, 잔디밭 그게 너무 좋아요. 여름엔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개울길 광장이 인기입니다. 물에 발을 담그고 쉴 수 있게끔 의자가 설치돼 있어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휴식을 즐깁니다. 얼떨결에 이렇게 우연히 여기를 발견했거든요. 와서 보니까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물도 흐르고 의자도 있으니까 정말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순천만 정원은 우리나라 첫 번째 국가정원입니다. 10년 전에 첫 박람회가 열렸고 올해 두 번째 박람회가 진행 중입니다. 전시와 녹지 공간 규모가 10년 전보다 커졌는데 정원을 도심 속으로 확장해 새로 만든 오천 그린 광장이나 그린 아일랜드 등이 트레이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곳은 원래 빗물을 가두는 저류지가 있던 곳입니다. 지금은 사계절 잔디를 깔아 광장으로 바꿨는데요. 인근엔 아파트 단지가 많아 시민들의 접근성도 높은 편입니다. 정원의 도심 확장 모델로 꼽히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원을 보여주는 공간이 아닌 도심과의 연관성을 강조한 건데 시민과 관람객들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이어질 이번 박람회에 목표 관람객 800만 명 중 70% 수준인 560만 명을 넉 달 만에 돌파했습니다. 어디보다도 경쟁력을 갖춘 그런 정원 모습으로 돼 있고 또 이번에 정원을 도심까지 확장해서 큰 생태축을 연결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미래 도시의 표준 모델을 제시한다는 그런 큰 뜻을 가지고 체류형 관광객 확보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60만 평 정원에서 머무르며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 겁니다. 샤워 시설과 산책로 등이 갖춰져 있고 하루 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월 평균 90% 이상의 높은 숙박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천을 하루 1박 2일 더 오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체류형 관광, 나아가서 저희 도시 브랜드까지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순천만 국가정원 그리고 박람회가 인기를 끈 이후 순천 지역 경제에 미친 파급력은 상당합니다. 입장료 소익은 물론이고 식당이나 숙박 등의 소비로 연결되는 효과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박람회장으로 한 80% 정도가 오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주변 지역까지 낙수 효과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큰데요. 전문기관에서 연구한 것은 1조 한 6천억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지역 경제가 굉장히 크게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가정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순천만과 울산 태화강 단 두 곳입니다. 국가정원이 되면 정원 조성에 필요한 예산과 운영비를 비롯한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 때문에 전국 20개 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정원 지정을 희망하는데 진주 월화산도 그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공공정원이 조성됐고 시민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한 번씩 오고 있어요. 숲도 잘 돼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로 경치도 좋아요, 여기가. 하지만 국가정원 지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우선 지방정원으로 등록돼야 하고 운영 실적과 품질 평가 등의 요건 역시 필요합니다.
이런 준비 과정 속에 지난 7월 월화산 정원박람회가 열린 건데 5일 동안 2만 5천 명이 다녀갔습니다. 길 이상으로 잘 돼 있고요. 다음에도 또 하면 또 방문할 예정입니다. 첫 정원박람회는 과제도 남겼습니다. 월화산 숲속의 진주가 산지형 정원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문가들 기대와 달리 아직 일부 시민과 관람객들에겐 경쟁력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규모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순천이 되게 크고요. 가족 단위로 이렇게 산책하기에도 평지가 많으니까 산책하기도 훨씬 좋았는데 어린이나 노약자, 장애인까지 아우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 않으면 산지형 정원을 월화산의 경쟁력이라 부르긴 힘들 수도 있는 겁니다. 진주시는 박람회 빅데이터를 분석해 국가정원 지정 추진을 위한 정원 브랜드 가치 확대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동선제라든지 이런 것도 정리가 될 필요가 있고요.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주제 정원들이 좀 들어봐야 됩니다. 2회 때부터는 좀 더 나은 계절, 봄철 계절에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좀 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가들은 특히 월화산 경쟁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것에만 연연하기보단 더 거시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남강과 진양호 같은 자연 환경을 활용해 진주 전체를 녹색 도시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국가정원이다, 지방정원이다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진주시 전체가 녹색도시이자 살기 좋은 정원과 같은 도시로 꾸며나가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길이고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원을 위한 정원이 아닌 시민과 도시를 위한 정원 형성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첫 국가정원인 순천이 10여 년 동안의 운영을 통해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가꿔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진주도 녹색 도시로 비상하기 위해선 조성 단계부터 도시 전체 미래 설계와 정책 발굴이 요구됩니다. 전국적으로 정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진주 그리고 월화산이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월화산만 가꿀 게 아니라 진주 도심 전체를 정원화해 월화산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또 시민 휴식 공간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SCS 조사입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낯선 곳을 탐험하고 싶은 마음, 여행의 시작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최근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규모가 73조 원, GDP 2.5%를 차지한다고 하죠. 어딘가로 떠나고 싶은 사람들을 우리 지역으로 안내하는 것. 이를 통해 지역사회 유동성을 주는 건 역시 서부 경남 지역 소멸을 막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찾고 싶은 관광지로 꼽히는 도시들은 어떻게 그 성과를 이뤄냈는지, 우리 지역에 맞는 관광산업의 컬러는 어떤 색깔인지 살펴보시죠. 국제정원박람회가 한창인 순천과 맞닿아 있는 여수. 관광지로 이름난 여수시의 진면목은 해가 저물면 나타납니다. 어두운 밤하늘 아래 펼쳐진 바다와 도심을 화려한 조명이 비추고 여름밤 열기는 밤거리를 활보하는 방문객들로 식을 줄을 모릅니다. 저는 지금 여수 낭만포차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여수 방문객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요. 평일이지만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여수 방문객은 1,300만 명 정도. 한 달 평균 220만 명이 찾은 셈입니다. 찾다가 SNS 통해가지고 이 낭만포차랑 거리를 알았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진짜 좋고 오늘 좀 꿈꿨던 걸 좀 이뤘다는 기분 드네요. 방문객 유치에는 교통과 숙박 인프라의 역할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각종 관광 콘텐츠를 즐기는데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쪽에 해상 케이블카 자리 밑에 보면 호텔이 여러 개의 호텔이 있습니다. 호텔이나 모텔이나 아니 펜션 모든 숙박업체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여기가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전라남도 숙박시설의 대부분이 여수에 밀집해 있습니다. 여수 지역 호텔과 콘도미니엄, 호스텔 등 관광 숙박업소는 모두 223곳. 인원수로 보면 11,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전남도에 등록된 관광숙박업소가 360여 곳인 걸 감안하면 약 60%가 여수에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좀 여수 밤바다를 가고 싶었거든요. 한 번도 와보지 못했는데 직접 와보니까 생각보다 진짜 좋게 잘 돼 있고 뭔가 오시는 관광객분들은 다 만족하실 것 같이 좀 깔끔하고 예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탄탄한 숙박 인프라는 곧 체류형 관광객 확보로 이어졌습니다. 여수의 올해 상반기 방문객 중 숙박 방문객 비중은 약 22.1%. 인근의 순천이나 광양이 10% 정도의 비중을 보이는 것과 비교하면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의 낙수 효과도 눈길을 끕니다. 박람회 전인 올해 3월까지를 보면 여수 방문객 가운데 29.9% 정도가 순천발 방문객이었는데 박람회가 시작된 4월부터는 약 35%로 5%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이는 광양도 마찬가지입니다. 43.5% 정도였던 순천발 방문객이 47.9%로 약 4.4%포인트 늘었습니다. 낙수 효과를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닌 이끌어내기 위한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광양은 지난 6월 박람회장에서 출발해 전남 도림미술관과 광양예술창고, 구봉산 전망대 등 광양 지역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시티 투어를 운영했고, 여수시의 경우 지난 3월부터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에 대비해 관광 종합대책반을 꾸렸습니다. 박람회 방문객들이 여수시 연계 관광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통과 숙박, 식품, 위생 등 15개 분야를 관리하기 위해 12개 부서 총 66명이 투입됐습니다. 여기에 전남 방문회를 맞아 외지 관광객들에게 숙박료를 할인해주는 남도 숙박 할인 빅 이벤트도 광역관광 활성화에 한몫한다는 분위기입니다. 고급 숙박시설과 여수 밤바다를 비롯한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여수시까지 관광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및 남도 숙박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도 휴가철을 맞아 관광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사천공항을 이용해 경남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경남 주요 관광지 연계 할인을 시행하고 있고, 정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추진에 맞춰 경남 여행 상품 할인 행사도 진행 중입니다. 다음 달에는 국내 최대 한방축제 산청 세계 정통의학 항로회 엑스포도 열릴 예정인 만큼 관광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관광 효과를 지역 전체에 고루 넓힐 수 있도록 서부 경남에 적합한 맞춤형 광역관광 논의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경남도는 물론 서부 경남 각 지자체들도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역의 주요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과 부산, 이들과 함께 남해안권 관광벨트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는 활발한 광역관광을 통해 지역 안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과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등 지역 관광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만큼 다가오는 남해안권 관광 시대에 대비한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남해안과 지리산권 천혜의 두 자연자원을 테마로 한 관광 인프라 구축. 여기에 지역사회의 아이디어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서부경남 관광산업의 부흥을 이끌기를 기대합니다. 조금 더 나가보자면 우리 주변의 부산과 전남의 관광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촘촘한 교통 인프라와 매력적인 숙박지가 있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경남과 부산, 전남이 주축이 돼 추진 중인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사업. 서부 경남의 입장에서 이 광역 관광 프로젝트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서부 경남 지역 총 방문객 수는 약 6,700만 명 가량. 같은 남해안권 지자체 부산의 절반 수준이자 여수, 순천, 광양 등 동부 전남 세 곳의 합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관광 경쟁력 확보는 지역 경제 활성화, 나아가 지역 소멸 대응과도 때려야 뗄 수 없는 만큼 각 지자체들은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와 영호남 지자체들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 중입니다. 영호남 지자체 간 연대에 기반한 남해안권 관광벨트 조성 사업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세부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수부는 부산, 경남, 전남, 남해안권이 글로벌 해양관광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진주에 오신 분들이 순천에 오고 순천에 오신 분들이 남해도 가고 하동도 가고 여수도 가고 이런 것이 순환으로 돼야 됩니다. 남해안 벨트가 서로 간에 기대고 살지 않으면은 공존의 지혜를 발휘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서로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해안 지역의 토지 이용 규제 완화와 투자 진흥 구역 지정 등 관광 자원 발굴 개발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관련 특별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황. 특별법이 통과될 시 남부권의 실질적인 보존과 개발을 담당하게 될 남해안 관광진흥청 설치가 추진될 계획입니다. 남해안 관광개발청 만들어서 남해안 관광개발을 주도하도록 하자. 그리고 남해안에 규제할 곳은 한려해상 국립공원과 같이 자연자원이 수려한 곳은 규제를 해서 보존을 하되 개발할 곳은 과감하게 개발해서 국제관광단지로 만들어야 된다. 남해안권 관광벨트 조성 관련 주요 사업으로는 남부권을 역사와 문화, 자연적 특성에 따라 세 구역으로 나눈 뒤 서부 경남을 한국형 웰니스 관광지대로 조성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과 여수에서 부산까지의 섬들을 잇는 해상국도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요트, 도심항공교통을 활용한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경남도는 영호남을 연결하는 관광벨트 조성으로 남해안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 신규 고용 창출 등을 기대 중입니다. 영호남의 이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관광객과 그리고 관광 소비 시설의 증가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지역 상품에 대한 어떤 수요 증가라든지 그리고 이것은 또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남해안권 관광벨트 조성 사업에 대해 서부 경남 지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먼저 서부 경남은 해양과 산악 등 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기 좋은 자연 환경이 두루 갖춰져 있어 제대로 활용 홍보한다면 경쟁력이 있다는 시각입니다. 나 역시도 모르는 데가 너무 많은 거라. 그러니까 그걸 좀 많이 홍보를 해서 알려서 많은 분들이 또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반면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서부 경남의 경우 부산, 전남에 비해 숙박시설을 비롯한 관광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편의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불리할 것이란 겁니다. 남해 해저 여수 해저 터널이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연계가 되었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관광 기반 시설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해버리면 과연 우리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전문가들은 서부 경남이 영호남 관광 협력의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선 타 지역으로의 관광객 쏠림 현상, 서부 경남 패싱에 대한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여수나 부산에 가기 위해 지나치는 곳이 아닌 머무르고 싶은 관광지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진주에 내려서 잠시 구경만 하고 숙박은 거제나 통영에 가서 한다는 거죠. 그것은 뭐 지금 획기적인 뭔가 발상의 전환이 되는 그 반전이 없다면은 경남도는 일단 동부 전남, 동부 경남과 구별되는 서부 경남만의 관광 자원 발굴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서부 경남은 지리적으로 동부 전남과 동부 경남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요. 경남도는 이 같은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서부 경남의 이른바 관광 브릿지로 개발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각 지역마다 기존 관광 자원과 신규 사업들 간의 연계, 머무르는 관광지 조성을 위한 숙박 인프라 확충도 점차적으로 이뤄지는 중입니다. 일례로 사천시는 지난 5월 대표 관광지인 바다 케이블카 인근에 대관람차 사천아이를 새롭게 선보였고 비슷한 시기 남해군도 경남도 투자유치 로드쇼에서 고급 숙박시설 조성을 위해 국내 유명 호텔 브랜드와 2,300억 원대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풍부한 역사 문화 자원은 최대한 활용을 하고 반면에 숙박시설 같은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한다면 우리 서부 경남만이 가진 독특한 관광 상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해안이 수도권에 대응 가능한 관광 경쟁력을 갖춤과 동시에 글로벌 관광지가 되기 위해선 해외 관광객 유치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중입니다. 이제 영어들은 한 번씩 간혹 어디에 붙여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 영어 잘 모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러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하드 부분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접근 방법도 반드시 계획에 수반되어져야 합니다. 영호남 간 연대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사업.
그 속에서의 서부 경남의 역할과 기대 효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SCS 하주입니다. 지역 소멸을 더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지방을 떠나지 않고 정착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지방대 출신 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인근 지역과의 연대는 분명 지금까지 살펴본 관광 분야를 넘어서 경제 동맹으로서의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서경방송 기획보도를 통해 쭉 보신 것처럼 관광산업에 있어 지역 연대는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비단 관광에만 국한된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 하나의 화살이 있습니다. 두 손으로 이 화살을 잡고 힘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뚝하고 부러지겠죠. 이 화살 하나를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여기에 가해지는 힘을 지자체를 둘러싼 위기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러 위기 속에서 이 지자체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라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여러 지자체들이 단단하게 하나처럼 뭉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연대는 왜 필요할까요? 지자체들이 직면한 위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여기 전국 지도가 있습니다. 울긋불긋 여러 색을 띠고 있는데요. 한국고용정보원이 분석한 지방 소멸 위험 지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로 나눈 값인데, 알기 쉽게 색이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갈수록 인구 소멸 위험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경남의 경우 초록색, 인구 소멸로부터 비교적 안정권인 지역은 단 한 군데도 보이지 않습니다. 서부 경남으로 좁혀보면 진주가 노란색으로 그나마 소멸 준비 지역이고, 나머지 5개 시군은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군단위 지역은 하나도 빠짐없이 빨간색, 소멸 고위험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구 소멸 위기, 그러나 서부 경남과 같은 비수도권, 농어촌 지역은 그 속도가 더욱 가파릅니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정부는 1년에 1조 원씩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 지자체에선 인구 유출을 막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하고 또 추진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와 같은 각계 전투로는 점차 공약화돼가는 주민 생활권에 대응하기도, 비대해진 수도권에 맞서기도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 대응이 논의되는 겁니다.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부울경 경제동맹을 통해서 부울경이 가지고 있는 광역 사업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우리가 수도권에 대응하는 궁극적인 길, 대한민국을 이급체제로 만드는 것은 부울경이 하나가 돼서 경제 분야에서 또 삶의 질 분야에서 이 부울경 주민들의 이익과 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시대의 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도권 일극체제의 문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유일한 데가 저는 남해안벨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남해안벨트는 멀리는 부산에서 목포까지 펼쳐져 있지만 가깝게는 진주, 하동, 남해, 여수, 광양, 순천, 고흥, 보성, 구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런 3개 도시가 벨트를 만들어서 사업화를 한다고 했으면 이제 공통적인 관심사인 관광 상품이 우선 중요하겠지만 그런 상품들에 있어가지고 지역의 젊은이들은 물론 외부의 젊은이들도 같이 끌어들여서 실제 이미 지역에선 연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8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상생발전 협약을 맺은 진주와 산청 사례에서 연대를 찾아볼 수 있죠. 최근엔 두 기관이 함께 진양호 수질 개선 공동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시내 시외버스 공약 환승 할인제를 통해 서부권 대중교통 환승 체계를 구축한 사천과 진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남과 전남 9개 시군이 설립한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나 세계도 6개 시군이 함께하는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처럼 여러 지자체들의 연대도 있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관광 코스를 한데 묶는 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지역 이권 등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죠. 시도 간 연대도 눈에 띕니다.
지난 4월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한 경남과 전남은 남해안 종합개발청 조성과 소나무 대성충병 협업 방제 강화 등에 힘을 합치고 있고요. 무산되긴 했지만 부울경 메가시티를 비롯해 현재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부울경 경제동맹, 경남 부산 통합 역시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에서 이와 같은 연대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전남 고흥과 우주항공청 설립 예정지인 사천을 중심으로 인근 지자체들 간 우주항공 산업벨트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전남과 경남, 부산으로 이어지는 관광벨트 구축도 시동을 걸었고 남해여수 해저터널과 같은 광역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산업과 관광, 교통 등 지역 간 연대는 앞으로도 활발하게 또 더 많이 이뤄지겠죠.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서 시작된 연대, 과연 이를 해결할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SCS 남경민입니다. 국가정원을 시작으로 서부 경남과 동부 전남의 관광 산업을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지역 소멸이라는 큰 위기 앞에 우리 지역이 염두에 둬야 하고 고민해봐야 할 지역 간 연대도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지방자치 시대의 지역이 제대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내부의 역량 강화와 함께 외부의 환경 조성과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점도 놓칠 수 없는 지점입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선 새끼와 어미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 이 줄탁동시의 지방시대를 위한 준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10년 만에 다시 열린 박람회. 시민 속 정원, 생활 속 도심 정원으로 모든 면에서 확장됐는데 이미 넉 달 만에 박람회 목표 관람객 800만 명의 70%인 관람객 56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국가정원을 통해 순천이란 도시가 관광산업, 생태도시 조성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 연계 효과까지 도시의 가치를 새롭게 개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지지만 기업이 먼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대기업에 일할 수 있는 고급 인력들이 이렇게 훌륭한 주거지 조건과 또 자신들이 재충전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지 않으면은 종업원들이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 맞물려 있는데요. 이 도시 내 관광, 주거, 산업 연결 고리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 간 연대 파생 효과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순천 인근 여수와 광양, 보성 등 지자체들도 이번 순천만 국가정원 박람회를 중심으로 광역관광 낙수 효과로 들썩이고 있는 상황. 순천시가 지방소멸 시대를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전남을 넘어 경남과 연계한 글로벌 남해안 관광 시대도 함께 꿈틀거리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산업 인구와 결국 관광 인구들이 서로 얽혀야지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서로 기대고 살아야 될 만큼의 절박한 시점이고 또 경전선이 뚫리지 않습니까? 이제 고속철이 뚫렸기 때문에 서로 간에 굉장히 많은 여러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전략을 비대해진 수도권에 맞서는 지방소멸 시대의 새로운 돌파구로 부상한 지역연대. 이에 경남도는 전남, 부산과 함께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부 경남은 남해안과 지리산권으로 나눠 관광산업화, 관광인프라 구축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들은 동부 전남처럼 서부 경남이 가진 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지자체 간 연대, 상생과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또 이런 연대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서부 경남이 가진 강점, 중장기적이고 보다 포괄적 관점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춰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진주만의 그 특화된 정원을 하려면은 우리나라는 산지가 국토의 65%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산지행 정원을 특화시킨다면은 정말 대한민국 어떤 가는 K 정원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지역 소멸 위기에서 우리 농어촌이 많은 지금 고민을 안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상황을 지켜보면 특히 섬지역 같은 경우에요. 관광 콘텐츠가 있는 곳은 젊은 사람들도 들어갑니다. 예, 귀촌도 늘고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어 지역이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선 각자의 경쟁력 확보와 함께 지역 간 연대가 필수. 최근 경남과 부산, 울산의 초광역 경제동맹뿐만 아니라 산천과 함양, 하동과 전라권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농촌 위기 극복을 위한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접근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해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중앙정부의 지원과 역할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중앙의 주요 권한들을 지역으로 이양해 지방자치 분권을 제대로 강화해야 할 적기라는 겁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미래 먹거리 기반 구축을 위한 우주항공청 설치 등도 시급한 지역 균형 발전 과제입니다. 항공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둘리저시에 프랑스 정부가 지방분권 차원에서 국립우주센터를 설치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 경남의 사천이 항공우주산업이 밀집되어 있고 또 지방분권 차원에서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것과 유사한 입장입니다. 남부 내륙철도 등 교통망 구축부터 의료, 문화, 복지, 교육 등 수도권에 뒤지지 않는 생활 인프라 구축에도 정부의 역할과 함께 지자체의 노력, 협력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대학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 혁파와 지자체의 권한 확대를 과감히 추진하고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제인 라이즈 체계를 통해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내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겠습니다. 지역끼리 내부적 역량과 연대를, 중앙정부는 지역 발전을 위한 외부적 환경을 만들고 지원하는 줄탁 동시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 지역민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치와 분권의 줄탁 동시 대응으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건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하루빨리 지역에 뿌리 내리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SCS 차윤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루는 과정이 단순히 하나의 산업이나 지역 간 연대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 지역 정체성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주체들의 활동이 필요한 이유기도 합니다. 서부경남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더 많은 고민과 대안을 활발하게 제시할 수 있는 창구들이 늘어나길 바라봅니다. 서경방송 특집 시사기획 S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